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에 대패했다. 빠른 시간 원정에서 선제골을 내줬고 그 이후 라인을 올렸지만 상위권 팀의 공수 밸런스를 깨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홈 성적은 꾸준하다. 레알에 패하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제압했고 라미레즈와 마빈박, 수아레즈 등이 상대 측면 수비를 잘 넘어서고 있다. 오사수나는 소시에다드와 카디스를 연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수비가 좋은 팀이지만 홈에서 셀타에 대량 실점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였는데 승점 6점을 쓸어담고 중상위권 팀들을 추격했다. 아빌라가 떠난 자리에 나서는 가르시아가 부디미르와 좋은 합을 보여주고 있고 몬카율라의 중원 존재감도 살아났다. 접전을 본다. 라스팔마스의 홈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오사수나는 수비적으로 버틸 힘이 있다. 특히 수비라인 보호에 능한 몬카율라와 토로 등 중앙의 볼란 치진이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라인을 내릴 것이기에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리그 14위로 강등권과 순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중상위권 팀인 프라이부르크와의 승점 차이도 6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에 성공하면 중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교체로 들어온 페더슨의 퇴장이 나오며 추격에 실패했지만 홈에서는 미넨과 라이프치히 상대로 연속 멀티골을 넣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 단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히우레우가 징계로 결장한다. 프라이부르크는 리그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 기간 경기당 2골 가깝게 뽑아내긴 했지만 수비가 아쉬웠다. 굴대와 퀴블러 등 팀을 지탱하는 최종 수비가 있지만 상대의 공세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했다. 그래도 주중 경기에서 연장 터진 그레고리치의 골로 랑스를 제압하고 유로파 16강에 진출했다. 접전을 본다. 아우쿠스의 홈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나설 프라이부르크의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또 원정팀이 주중 경기 승리로 인해 분위기가 올라온 점도 감안해야 한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폴렌담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폴렌담은 지난 라운드에서 터진 울드치크의 골로 비테세에 패하지 않았다. 그 경기를 내줬다면 최하위로 추락하는 위기였는데 일단 순위를 유지하며 홈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홈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하는 최근인 건 사실이다. 미라니와 플린트 등 중앙 수비가 맨마킹을 실패하며 상대에게 치명적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헤렌베는 지난 라운드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치고도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상대보다 2배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반코트 형태로 상대 수비를 두들겼는데 아쉽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스벤 반 피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기복도 있었다. 그래도 브루어스와 하에 샤라이 등이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헤렌벤의 승리를 본다. 폴렌담은 라리가의 알메리아, 프리미어 리그의 셰필드 등과 더불어 강등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이다. 마우른이 버티고 있긴 하지만 중원 경기력 기복이 크고 홈의 이점도 누리지 못한다. 하에와 올슨의 수비 지원 아래 브루어스가 경기 내내 공격 작업을 책임질 헤렌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밀란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 몬차에 완패했다. 지루를 대신해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요비치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후반 수적 열세로 인해 종료 직전 2골을 내줬다. 주중에는 렌 상대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소화하고 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유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정상적인 베스트 11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에서 사수올로를 완파하고 리그 연승을 이어갔다.
인테르와 유벤투스의 질주를 바라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3위 이상을 정조준 중이다. 최근 5연승 기간 동에는 7명 이상의 선수가 골맛을 보며 경기당 3골 이상을 폭발했다. 에데르손과 파살리치, 쿠프 마이너스 등 중원의 공격 가담이 대단하다. 접전을 본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는 밀란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리는 아탈란타가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데룬의 수비 지원 아래 쿠프 마이너스가 최전방과 라인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세르와 레인더스 등이 투볼란치로 나서 중원을 지켜낼 것이고 티아우와 키에르, 테오 에르난데스가 상대 공세를 저지할 홈팀이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 최하위인 클레르몽을 잡은 이후 리그 6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릴과 모나코를 비롯해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찾아가는 것과 달리 리그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중하위권 팀인 몽펠리에 상대로 승리가 필요하다. 주중에 일정이 있긴 했지만 은디아예와 사르, 모음 바그나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마르세유는 리그 최하위인 클레르몽을 잡은 이후 리그 6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릴과 모나코를 비롯해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찾아가는 것과 달리 리그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중하위권 팀인 몽펠리에 상대로 승리가 필요하다. 주중에 일정이 있긴 했지만 은디아예와 사르, 모음 바그나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최근 리그에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패하지 않았었다. 또 샤크타르전을 홈에서 치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거의 없다. 오바메양과 코레아 등이 경기 내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것이고 사르가 측면을 지배할 마르세유가 리그 무승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호셀루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라요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2위인 지로나가 빌바오 원정에서 패했기에 승점 6점 차의 넉넉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번 시즌은 다소 쉬어가는 인상도 강했지만 벨링엄과 비니시우스를 앞세워 리그 선두를 달리는 데다 챔스 우승도 노리고 있다. 음바페가 여름에 합류한다는 소식도 있다. 세비야는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초반 출발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리그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라모스와 바데가 중앙 수비의 자리를 잡은 이후 수비가 안정을 찾았고 수마레가 라키티치의 이적 공백을 메웠다. 단 로메로와 수소, 메브리 등 엔네시리를 도와야 하는 공격수들은 다소 아쉬운 최근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이 경기 이후 일정이 없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잘하는 홈 경기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디아스의 스리톱을 앞세워 경기 내내 세비야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모드리치와 발베르데의 중원 장악도 있을 레알이 승리하고 1위를 굳게 지킬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